방어 기제와 리더십. 사람들이 행동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방어 기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따라서 방어 기제를 알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파악하고 수동적인 대처보다 능동적인 대안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한 배고픈 여우가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발견하고 포도가 먹고 싶어서 발돋움도 하고 펄쩍 뛰어봤지만 결국 먹을 수 없게 되자 여우는 돌아서면서 저 포도는 신포도라 어차피 못 먹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이다.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는 방어 기제 중의 하나인 합리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화로 사용된다.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인 변명이자 마음이 편하려고 큰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한 심리적 도구이다. 우리의 생활 및 조직 속에도 작용하고 있는 방어 기제를 이해하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는 스트레스 및 불안의 위협에서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적인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속이면서 대체하는 양식을 의미한다.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에서의 합리화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죄책감 등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그럴듯한 변명을 지어내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합리화가 작용하는 동기는 무의식에서 발생하지만 그럴듯한 의식적인 설명을 통하여 내면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어 기제이다. 합리화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신포도형,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은 현재를 처음부터 원하던 것이라고 말하는 달콤한 레몬형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그런 행위를 한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거짓말과 구분된다. 방어 기제 중 또 다른 예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린다 의 치환이다.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을 이와 관련된 당사자에게 표출하지 않고 덜 위협적이거나 안전한 상대에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을 겪은 후 가족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나 직장 상사에게 혼나고 부하 직원에게 화풀이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화풀이를 당한 가족이나 부하 직원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으로 또 다른 방어 기제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양해를 구하는 게 답일 수 있다. 방어 기제 중 분리는 흑백 논리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대상을 이상화하거나 때로는 평가절하 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리더가 직원들을 흑백 논리로 분리하기 시작하면 조직에는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흑백으로 나누면 분명해진 같아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그저 방어 기제의 착각일 뿐이다. 결국 사람은 장단점 스펙트럼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 내 탓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방어 기제 중 투사이다.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나 문제를 타인이나 외부 환경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회사에서 모두가 남의 탓만 한다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되고 만다.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실수보다 창의성이나 도전의식의 가치를 인정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동일시는 자기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 인물의 행동이나 태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성장과 사회화의 과정이다. 즉, 성장과 사회화의 과정에서 훌륭한 멘토를 통해 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배워나가는 것이다. 이는 조직에서는 선배와 후배를 연결하는 접착제 같은 역할 또는 자아가 성장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동일화로 추종자가 되지 말고 이를 개성화로 자아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방어 기제가 발생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구조화 이론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차만 타면 잠이 온다는 경우가 많다. 이는 차 안에 앉아 있어 몸은 정지된 것으로 인식하나 귓속에 있는 평형감각이나 창밖을 바라보는 시각은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뇌의 두 가지의 다른 정보가 전달되고 감각기관의 부조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뇌에서 졸립다는 신호를 보내 감각이 차단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 현상은 운전자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탑승객과 달리 운전에 집중하다 보니 핸들, 브레이크 등의 조작으로 차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 및 생각의 방향성이 일치하여 뇌에 동일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생각과 행동 사이에 발생하는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무의식에서 특정한 일관성과 방향성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의 경우에는 여우에게 포도를 먹고 싶다는 생각과 포도에 닿지 못했다는 행동 사이에 인지부조화가 발생하게 된다. 인지부조화로 인해 괴로움을 띈 여우는 생각을 바꾸게 된다. 높아서 먹지 못한다라는 행동으로 인해 신맛이 나서 원래 못 먹는 거였어 라고 생각을 바꾸어 생각과 행동 사이에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고 일관성과 방향성을 선택한 것이다. 방어기제는 인지부조화의 갈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에 부조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해결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모은 용돈으로 비싼 물건을 살지 고민하는 학생이 있다. 꼭 사고 싶다 라는 처음 생각과 저금했던 용돈을 전부 사용해야 할 만큼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라는 두 번째 생각이 충돌하면서 머릿속에서 갈등이 생겨난다. 그때 이번 시험을 보느라 고생을 했는데 살 자격이 있어요 라는 점원의 말 한마디가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이 말을 들으면 학생 머릿속에서는 나한테 상 주는 건데 이 정도는 사도 돼 라는 생각이 강화되고 생각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인지부조화가 줄어들게 된다. 방어기제는 생각과 행동의 부조화로 발생하므로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즉, 마음의 불안, 수치심 등으로 인해 방어기제가 발생하여 피동적인 공격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기 전에 부조화 및 갈등 상황 속에서 생각의 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인 것이다. 사람마다 어떤 상황을 대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느끼고 대처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같을 수가 없다. 각 구성원의 행동에 대해 왜 그렇게 대하는지에 대한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조화,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이끌어주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